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은 자왕난에 대해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예전 많은 리뷰들을 할 때부터 많은 비판을 했던 친구입니다. 첫 등장은 거의 다 조사버릴 수 있을 간지를 뿜어내놓고 연 이화에게 바로 타버림으로 허당임이 밝혀집니다. 뭔가 잠재력이 있기를 바랬지만 주둥아리 제어술만 말렙을 찍어 초반에 비올렛 버스를 타고 무난하게 탑을 오릅니다. 자왕난의 주 무기는 신수폭탄인데요. 신수 저항력이 원체 높았던 밤이기에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신수를 이용하지 않은 싸구려 껌 폭탄은 밤의 육체에 딜을 주었고 피를 철철 흘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밤의 신체 내구력이 종이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왕난 덕분에 밤 안에 있는 랍스터의 존재도 나타나고 아주 전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크게 주었습니다. 자왕난이 탑을 오르는 이유는 탑의 왕이 되어 탑을 서로가 서로를 가로막는 것이 아닌 한 천장 아래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전에 가디언의 신에게 어릴 적 자하드가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하드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건 밤이 아니라 자왕난 아닐까요? 왕난이는 조심성도 없습니다. 샤워할 때 반지를 왜 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면 상식 끼고 있어야지 아주 조심성이 제로입니다. 밤한테 들켜버리는데 이게 결국 밤이 카라카에게 반지를 가진 사람을 알려주므로 밤의 동료들을 많이 구하고 자왕난과 카라카를 자연스럽게 이어준 좋은 복선이 되었습니다. 밤은 나중에 구스탕 손으로 들어가야 할 물건인데 조심히 다루라고 충고합니다. 왕난이는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 은근 많은 떡밥과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하드가 관리자의 계약에 의해 자하드를 죽일 수 없다는 오래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자왕난이 누구에게 이런 지식을 알게 되었는지도 떡밥입니다. 그리고 화련을 통해 비올레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너무너무 착한 녀석이라는 점과 이 둘의 유대관계가 일방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왕난이의 최강의 공격은 신수폭탄이기 때문에 랭킹 4위인 우렉에게도 신수폭탄을 던집니다. 우렉이 포켓몬 같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저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난이는 패기 있는 남자입니다. 너무 약하니 밤에게서 조용히 꺼져달라는 하진성의 부탁에 세계관 정점들인 자하드, 십가문, 퍼그도 신경 안 쓰고 자신들의 길을 갈 거고 비올레도 데려갈 테니 사탕이나 빨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도발하죠. 사실 자기가 길을 스스로 걸을 줄은 모르고 화련한테 길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화련은 비올레를 위함인지 자신의 목적을 위함인지 물어봅니다. 왕난이는 아마도 둘 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왕난이는 쿤에게 혹독하게 길러집니다. 멍청할 정도의 용기 말고는 남들보다 나은 게 없는 친구죠. 하지만 왕난이의 장점 하나가 공방전에서 발현됩니다. 바로 일반인이면 즉사에도 무방할 공격을 맞고도 살아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난이는 호량이 환자가 된 게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카사노를 잡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독자들도 이런 왕난이를 보며 답답해 죽겠습니다. 손오공은 죽은 동료를 보며 초사이언으로 변신이라도 하는데 왕난이는 죽으나 마나 분노만 하고 자책만 하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왕난은 무척이나 책임감이 있습니다. 화련이 너네들 약하니 힘 좀 길러오라고 돌려가자 자기가 약한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자왕난은 누군가가 자기 등을 보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거라고 말하죠. 화련은 네가? 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씩 웃지만 각오는 충분하다며 우쭈쭈 해줍니다. 그렇게 강해진 자왕난은 자기 등을 보며 걸을 수 있는 강력한 신수폭탄을 공방을 통해 받아옵니다. 자기 등을 보며 걸을 수 있는 걸 배워야 하는데 오직 카사노를 잡기 위해 공방의 기술로 만들어낸 것만 배워왔습니다. 연 이화와 협공하지만 결국 카사노를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자왕난은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무려 빗센테를 회유한 것인데요. 배고픈 빗센테에게 바나나 과자를 주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이화가 준 거네요. 그래도 왕난이는 옆에서 입맛을 확인하는 등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구제불능인 걸 아는 왕난입니다. 화련은 자왕난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올 테니 잘 잡으라고 얘기하죠. 아크랩터와 프린스를 잃게 되는 위기 또한 찾아올 거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화련의 충고를 깊이 받아들였다면 계속 가는 선택을 한 자왕난 때문에 아크랩터와 프린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왕난이 더욱더 괴로워하고 책임감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호량을 살리기 위한 일이기에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이먼트 이후로 밤과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결국 카사노 자체는 잡는 데 성공하지만 카사노를 미끼로 자왕난의 뒤통수를 계획했던 라일팀에게 역으로 당하므로 딸아이의 떡밥을 가지고 있는 아크랩터가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사실 아크랩터 자체가 더 강해질 떡밥이 없었는지라 딱 자왕난에게 적절한 동기부여를 주고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너무 멋진 캐릭이었기에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라일은 홍등가의 왕자들이 자하드가 숨기려 했던 하지만 결국 살아남았다고 표현합니다. 자하드가 숨기려 했으면 그냥 죽였으면 됐을 텐데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째, 자하드가 이들의 존재가 밝혀지면 자신에게 좋지 않으니 제거하려 했지만 자하드의 반대 십가주 세력이 이들을 빼돌려 사람을 붙여 감시했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이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여러가지 제도나 상황들 때문에 숨겨야 하지만 자하드 입장에서 이들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엘의 이 말은 또 많은 떡밥을 남깁니다. 저는 이 말을 다시 해석해봤는데요. 반지만 올라가서 될 일이 아니라 반지의 주인들이 모두 탑에 올라야 새로운 층의 문이 열릴 조건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왕난은 형제 카라카를 만나고 자신의 과거 썰을 풀어줍니다. 홍등가에서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봄으로 생각됐던 이 여자는 자하드가에서 왕의 씨앗을 소중히 키우라고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학난이 나오고 나서 홍등가가 사라진 것을 보면 자학난을 마지막 형제로 봐도 될 듯합니다. 자학난은 10살 때 여자에게 왕자를 증명하는 증표로 반지를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 카라카도 그렇고 홍등가의 왕자로 추정되는 대장도 그렇고 왕난이처럼 목 뒤에 뿔이 없는데 왜 왕난이는 뿔이 존재하는 걸까요? 왕난이의 뿔 자체가 가진 복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왕난이는 숨겨진 층에서 혼자만 왕의 요람으로 들어갑니다. 카라카조차 선별인원 시절 숨겨진 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학난은 어찌저찌 들어가서 숨겨진 층 시간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멍청하게 서 있습니다. 왕의 요람에 들어가서인지 숙적도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숙적이 자하드 자체여서 데이터 자하드가 있는 이 세계에서는 추가로 생기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 망상도 해봅니다. 자하드의 데이터는 자학난과 밤 일행을 보고도 밤에게만 집중하지 자학난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하드의 데이터가 밤이 아를렌 그레이스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을 회피한 것처럼 자학난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밖에 있는 찐 자하드가 신경 쓰지 못하게 조작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왕의 요람에 들어온 자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칼인지 자하드의 분신인지 나타나서 단 한 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장면입니다. 자하드는 이런 운명의 장난을 쳤다고 표현하는데요. 자하드가 바라본 인과와 자하드가 말한 운명이 뭔지에 따라 이야기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아를렌이 엮은 운명과 자하드가 말하는 운명은 왠지 다른 느낌이거든요. 아마도 자하드가 말하는 운명은 자학난과 관련된 홍등가 왕자들의 운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출하고 난 이후에 자학난의 활약은 먼지와도 같습니다. 마지막 정거장 전투 이후 도망가는데요. 그래도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없다는 점이었죠. 숨겨진 층에서 가져온 칼은 쓸모가 전혀 없는지 잡혀만 있었습니다. 다만 자학난에게 변화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라카 형의 도움인데요. 카라카는 내심 반지를 안 가지고 와도 형제라고 생각하고 챙겨주는 듯 싶습니다. 라카가 어디로 왕난을 보냈는지도 큰 떡밥입니다. 밤이 에반켈과 수련한 2년의 시간 동안 자학난도 라카가 알려준 곳에서 2년을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라카와 왕난의 뿌리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서노가 호랭을 찾아온 건 마지막 정거장 전투 전이니 대략 2년 전일 겁니다. 왕난이는 한껏 의젓한 모습으로 뭔가 세진 척하면서 등장했는데요. 호량을 보는 순간 취한 포즈 때문에 강해졌다는 기대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2부의 주제가 자하드의 왕자이지만 자하드의 왕자에 대한 떡밥은 전체 스토리의 5%도 안 되는 비중으로 쌈 망작 스토리가 되어버렸다는 직진의 개인적인 평가와 동시에 자하드의 공주를 다룰 4부에서 왕자도 함께 같이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학난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